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1부 마지막 순서는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가이드 드릴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과연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어떤 건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미국 주식 가이드 종목은 바로 로블록스 되겠습니다. 제2의 도약을 꿈꾸며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말대로 뜨겁게 올라왔지만 정말 많이 내려갔던 종목입니다. 앞으로 또 급반등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비유이십니까? 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우선 메타버스 우리나라 종목도 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이 코로나19 때 많이 떴잖아요. 네. 많이 뜨고 근데 많이 떴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지금 현실적으로 실적이나 기업들의 모멘텀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플레나 여러 가지 성장주에 대한 하락세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미국 쪽에서도 봤을 때도 이 메타버스 대표주가 바로 이제 로블록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플랫폼 게임 플랫폼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게임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게임 만드는 회사로 아니고 로블록스 안에서의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다른 일반 유저들이 게임을 만들거나 또 역시 아바타나 네. 이런 부분을 만들면서 이 로블록스가 일정 부분 어떤 로얄티를 수취하는 그쪽에서의 실적을 갖고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지금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주가가 상승세를 이제 몇 년치의 그 실적을 좀 당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만 계속 가져갔을 때는 주가 상승률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실적으로나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접근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시장 자체 구조가 인플레나 여러 가지 부분이 선반영되고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사이클이 왔을 때는 이 메타버스나 이런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로블록스를 제2의 어떤 좀 도약을 꿈꿔야 되는 현재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실체적으로 찍히는 실적이 좀 반영되는 게 없는 상황인데 이 로블록스도 코로나19 시대 때까지는 좀 실적이 크게 올랐다가 약간 엔데믹으로 접어 들어가면서 실적이 조금 하락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코로나 이슈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가요? 그렇죠. 미치는 부분 오히려 봤을 때는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는 기대감이 컸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의 어떤 플랫폼 활용도도 굉장히 좀 높았던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로블록스의 하루 활성 이용자 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천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2020년에는 이 3,200만까지 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이용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오히려 더 커졌던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은 이 약간의 거품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메타버스 열풍까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현실과 어떤 가상 세계에서의 이 연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 지금 되는 구조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갔다. 한마디로 시간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그 미국의 어떤 글로벌 CEO들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2의 인터넷이라고 평가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의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잡히는 부분은 단시간 내에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선두주자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그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이 회사를 창업하는 부분은 2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적으로의 진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적으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우선
이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로블록스가 다양한 기업과 이 협업을 하면서 이 수익을 좀 빨리 잡히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소니 뮤직이나 다른 이런 엔터 회사들과 함께 이 아티스트들과 콘서트나 또 그리고 이 댄스 파티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협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 로블록스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 로블록스 안에서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봤을 때 가상현실에서의 공연하는 그런 부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메타버스 떠나서 이런 부분을 굿즈, 한마디로 이제 어떤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소니뮤직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듣는데 래퍼라고 해서는 릴 나스 엑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릴 나스요? 네. 그 힙합퍼 네. 아닌가요? 네. 그 가수와 함께 지금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가상 콘서트를 열면서 이 관객들과의 접촉을 하면서 이 수입을 좀 창출하는 구조를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구찌 명품 브랜드잖아요. 네. 명품 브랜드 구찌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메타버스 그 전에 싸이월드 혹시 아시나요? 초등학생 때 많이 했죠. 네, 그렇죠. 거의 싸이월드 안에서 어떤 아바타 같은 경우를 생성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그 아이템 같은 거 사잖아요.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명품 회사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재미있는 말수 있겠지만 구찌라고 그랬지만은 구찌가 이 가상 세계 안에서 이 구찌 가방을 지금 판매 가격이 $5 수준까지도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유저가 늘면서 네. 거의 이제 $5가 $400, 거의 $4,000까지 급등을. 옷 하나가 $4,000요? 가방 하나. 아, 가방이요?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으시고 이게 무슨 실질적 가방도 아닌데 네. 하냐라고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수요 부분이 이제 젊은 세대를 통해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가격까지도 늘고 이 아이템에 대한 비용까지도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로블록스가 말씀드렸던 엔터 회사, 또 명품 회사, 또 이제 나이키 네. 이런 스포츠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양화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봤을 때 이 로블록스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미니미 옷 정도 사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로블록스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구찌 가방을 산다는 건 좀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죠. 초등학생이 실질적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이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가상현실에서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에 대한 주요 타겟층이 맞아요. 네. 로블록스가.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층이 좀 다변화되는 게 분포도 면에서도 좀 좋아지고 있고. 성인 이용자가 좀 늘고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로블록스에 대한 부분이 아까 게임 플랫폼 회사라고 그랬는데 네.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자체 안에서 아이템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재판매를, 그러니까 이 로블록스 플랫폼 안에서 게임이나 아이템 만들어서 실제로 팔면은 만드는 사람한테도 70% 정도 수수료가 되고 로블록스한테도 거의 반 정도의 그런 수수료가 가거든요. 이런 점을 이용하면서 이제 로블록스가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연령층이 다양화되면서 저는 우선 지금 현재 투자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거의 이제 북미 중심으로 한 국가가 대부분 타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아시아권에서도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블록스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이 화상 채팅이나 지금은 단순히 이제 화상 채팅 하잖아요. 네. 저희 이제 방송에서도 화상 방송도 하고 있는데
화상이 단순히 카메라로 얼굴을 비치는 게 아니라 화상 방송을 하면서 가상 세계에서의 화상 채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로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블록스에 대한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산업이 다 포괄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모든 산업 쪽에서의 어떤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로블록스의 그 메타버스 말을 제가 다 안 해도 다 아실 걸 생각이 되고 있는데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알아봤는데 작년 11월쯤이었죠. 주가가 140불 때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메타버스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것처럼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월가 증권사들은 좀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좀 괴리율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냥 가파르게 110달러 이상에서 몇 달 동안 봤을 때 거의 70% 네. 하락이 됐잖아요. 서두 말씀드렸지만은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인플레 우려가 크면서 이 어떤 금리 상승하면은 이제 장기율 할인율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밸류가 좀 낮아지는 성향이거든요. 그리고 성장주들이 인플레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제약이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의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와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빅스텝이 아니라 3스텝과 얘기 나오잖아요. 네. 75. 자이언트 스텝. 네.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3스텝이라 하고 아, 네. 1, 2, 3까지도 한 번에 간다는 부분인데 근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5월과 6월 달에 어떤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어떤 성장주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 때문에 금리 올랐을 때 그 전으로 봤을 때의 그런 악재 부분이 주가에 다 선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주가도 많이 로블록스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은 4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거의 4월만 끝났잖아요. 네. 이제 5월 초나 중순 된다고 한다면 다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거의 작년 4분기도 일일 활성 사용자 수 봤을 때도 거의 이제 5천만 명 육박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투자해야 되는 시기, 저변을 확대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적 예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그 내년까지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장주는 지금 현재 모멘텀 볼 수는 없겠죠. 어떤 가치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월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 주가를 물론 낮추긴 하지만은 포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도 저는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미국 주식 가이드 함께 해봤고요. 오늘 종목은 로블록스로 제2의 도약을 꿈꿀 수 있는 포인트로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가이드해드린 분은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